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혹시 정부 보장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가 정부 보장 사업입니다. 또한 정부 보장 사업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또는 1544-0049로 전화하세요. 정부 보장 사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합니다. 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거북장에 과일을 사러 온 강희두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어려운 난관을 좀 헤쳐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선전에서 서로 이기려고 막 그런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비방하고 색선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힘을 합쳐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잘 극복을 해가지고 공정, 공명하고 투명하게 깨끗한 선거 방식으로 6.4 지방선거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의 시장의 소리는 거북시장에서 만난 강의대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략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는 옳은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7170님께서는 가정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공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6476님께서는 가족 간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각기 상이한 다른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축구 대표팀 마이애미 도착했나요? 네, 마이애미 도착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훈련도 시작했나요? 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출국을 한 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는 이 토요일 오전에 전운지 마이애미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마이애미가 이 현지가 낮 기온이 한 31도 정도 된다 그러고요. 습도가 거의 70%에 가까워서 네. 굉장히 푹푹 찌는 날씨라고 합니다. 예. 이곳이 한국의 첫 경기인 이 러시아전이 열리는 브라질 쿠이아바하고 기후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전운지를 선택을 했고요. 네. 또 브라질하고 경도가 비슷한 위치라서 시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현지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좀 습도가 높아서 견디기 어려운데도 빠른 현지 적응 그리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그 선수들이 호텔방 에어컨을 모두 꺼놓고 지낸다고 합니다. 이거 덥겠네 진짜. 네, 더위에 먼저 적응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각오라고 하는데요. 토요일 이후에 지난 토요일 이후에 대표팀이 하루 2차례씩 이제 강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골키퍼 이범영 선수의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요. 한 번 훈련하면 1.5kg이 금방 빠질 정도로 굉장히 고된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팀이 전운지 초반에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서서히 좀 훈련 부하를 줄여갈 계획이고요.
한편 한국하고 같은 H조의 벨기에가 오늘 새벽에 평가전을 했는데 강팀인 스웨덴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류현진 선수는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선발로 나설 거랍니까? 예,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토요일 7일 경기에 나올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현지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 어제 이 홈에서 열린 피츠버그전에서 시즌 6승째를 정말 아주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그랬죠. 예. 네, 메이저리그 통산 20승 고지도 밟았는데요. 어제 경기가 특히 류현진 선수 굉장히 안정감 있는 투구를 했고요.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이 류현진은 휘어지긴 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최고다. 이런 찬사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이번에도 또 나흘 휴식 뒤에 선발 등판을 토요일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일에 다저스는 스케줄상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원정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콜로라도 팀의 홈구장인 쿠어스필드라는 구장이요. 아주 대표적인 메이저리그의 타자 친화 구장이고 그래서 이 구장의 별명이 투수의 무덤입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아직 그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 쿠어스필드에선 던져본 적이 없는데요. 이 팀 콜로라도 팀도 현재 메이저리그 팀 타율 1위에 아주 강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류현진 선수 또 한 번 좀 아주 위기관리 능력을 시원하게 좀 여기서도 투수의 무덤에서도 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투수의 무덤, 타자 친화 구장. 네네. 네. 한국 남자 배구 소식도 알려주시죠. 월드리그에서 21년 만에 네덜란드를 이겼네요. 네, 한국이 어제 저녁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열린 2014년 월드리그 국제 남자 배구 2조 2차전에서요. 네덜란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네덜란드는 뭐 워낙에 남자들 키 큰 나라로 유명한데요. 이 배구 대표팀의 네덜란드의 평균 신장이 198cm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팀한테는 뭐 아주 까다로운 상대였고요. 어제 한국이 이기기 전까지 상대 전적이 한국이 1승 18패로 절대 열세였고요. 예. 또 16연패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1993년 이겼네. 예, 서울에서 한번 네덜란드 이긴 이후 무려 21년 만에 이번에 네덜란드 이겼고요. 한국의 박철우 선수가 블로킹 2개 포함해서 26점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퇴근길입니다. 오늘 차를 두고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교통량 많지 않은 편인데 도심 도로들 중에는 신촌로가 외곽 쪽으로 웨딩타운에서 신촌 교차로, 반대쪽 창천 삼거리에서 이대역, 웨딩타운에서 아현 교차로 구간 각각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남산 터널들 중에는 2호 터널, 3호 터널의 강남 방면으로 어렵습니다.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고 3호 터널 이후로 중앙경리단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는 외곽 방면으로 종로 4가에서 신설동역 구간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 기억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담아낸 시,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썼었죠. 그런데 장진성 씨가 이번에는 Dear Leader, 그러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뜻이겠죠. 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세계 영어권 국가 전체 도서 판매 순위 10위에 올렸고요. 이것은 영어로 출간된 국내 작품으로는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책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인터뷰 작가 장진성 씨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말씀이죠. 우선 탈북 작가로 이제 알려져 있으신데, 벌써 탈북하신 지가 10년이 지났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순탄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요. 실례 말씀이지만,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예. 남한에 와서는 누구든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방치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인지 하나하나 노력의 결과를 얻을 때마다 네. 남보다도 성취감을 더 10배로 느끼며 살았고, 아. 내 삶이 자유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맨날 시킵니까? 북한에서는 자기 삶을 산다기보다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요. 다 시키는 일만 꼬박꼬박 하는? 예,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치는 삶이다. 예. 그렇군요. 사실 북한에 계실 때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상당히 총애를 받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을 두 번을 만났었고, 예. 접견자라는 그런 일종의 사회 공명 특혜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여기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많이 당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거기서는 이제 접견자는 상당히 대우를 받는다면서요? 접견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정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 공민 특혜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김정일이 결재를 받아야지만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탈북을 하신 후에 이번에 책을 쓰셔서 이번 책을 쓰신 것은 책 제목이 디어 리더인데 이거 영어로 쓰셨나요? 한글로 쓰셨나요? 한글로 썼고 한글로 영어로 쓰셔서? 번역이 돼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예. 어떻게 외국 출판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제가 2012년도 런던 올림픽 주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네. 204개국의 204명의 시인들이 모여서 시 축제가 있었는데 예. 그때 초대받아서 갔을 때 예. 저희 시와 이야기들을 듣고 에이전트가 계약을 하자 해서 이번 책 계약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출판사죠. 랜덤하우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쓰셨네요. 예. 그런데 그걸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군요. 예. 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엄청난 지금 판매량을 국제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권 국가의 전체 도서 판매 수이 10위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책을 좀 간단히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1부는 북한에서 제가 경험했던 삶. 네. 그리고 2부는 제가 탈출 과정. 그리고 3부에서는 제가 한국에 입국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실화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서전이죠. 그러니까 수기로 책을 냈습니다. 아, 수기로.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국제적으로 반응이 클 거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랜덤하우스 출판사 측에서도 예. 자기네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찾아와 보기는 처음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틴 아만포 CNN의 간판 아나운서인데 네. 한국인으로서는 싸이에 이어서 제가 아마 두 번째로 뉴스쇼에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아서 출연하셨어요? 예. 네. 근데 크리스티안 아만포가 미국에서 일부러 저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네. 영국으로 왔었습니다. 아, 영국까지 와서 인터뷰를 갔어요? 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23만 부가 팔렸고요. 영국에서 10만 부가 팔렸고. 그렇죠? 계약이 그렇게 됐죠. 초판 계약이 그렇게 됐고. 네. 지금 현재. 초판 계약이 33만 부? 예. 예. 유럽 지역에서는 4쇄까지 지금, 그렇게 인쇄가 됐습니다. 4쇄까지 나갔으니까 훨씬 더 나갔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책에, 이걸 출간이 된 후에, 오히려 무지하게 바빠지셨죠?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문학축제에 초청받았고. 네. 올해
연말까지 한 12개 나라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12개 나라. 네. 12개 나라 순방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떤 말씀들을 주고받으셨나요? 일단 그 COL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예.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북한이 문을 닫고 있는 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았었는데 네. 제가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위원장님은 유엔이 권위로 북한 지도부를 범죄 정권으로 규정할 경우 예. 그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다. 네. 그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물리적 독재와 함께 예. 감성 독재라는 이 양대 기둥에 의해서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 그 감성 독재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감하던가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도부를 아예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한다.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런 세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유엔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께서 아니다, 이건 범죄 정권이다 하게 되게 되면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적대 국가가 아니고 유엔이 권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예.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네. 밖에서 그렇게 범죄 정권으로 규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네. 이러한 사실들이 북한 내부의 전파가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 라디오도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에 예. 남보다 먼저 시장 가격을 선점하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몰래 라디오를 많이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라디오를 많이 청취를 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오히려 네. 외부에서 잘못 보도된 것들이 네. 북한에 오히려 역류돼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한번 소문이 돌고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남한의 TV의 드라마라든가 네. 최근에는 무슨 이 정도전 예. 드라마도 북한에 들어가서 네.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단언컨대요. 예. 남한의 드라마는 한류가 이미 북한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한류가 이미 북한을 점령했다. 근데 사국이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국이? 왜냐하면 사국을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네.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옛날 봉건 정권과 그리고 지금의 3대 세습 정권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심리적 독재 이것까지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도전 그거는 바로 역성혁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을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 주민들이 옛날 왕보다도 더 포갑적인 지금의 3대 세습 정권에 대해서 다시금 절감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 장진성 작가님의 이 작품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책이 한국어판으로 출간됩니다. 6월 달에? 예. 그렇군요. 우선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외부 세계가 더 관심을 갖고 아파하고 이번에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 오셨던 것도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을 좀 계몽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남북 현실에 대해서 더구나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또 한국에서 또 출간되는 이 책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어 리더 이 책이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책의 저자 장진성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요. 성적만 쫓고 꿈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교육에 관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인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정년 퇴직 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OECD 회원국가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로 그렇게 꼽혔다네요. 네,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라는 의미의 유효 은퇴 연령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유효 은퇴 연령. 네, 그렇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 연령이 71.1세로 멕시코에 이어 2위였습니다. 여성 역시 69.8세로 칠레에 이어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OECD 평균을 보면 남성은 64.2세, 여성은 63.2세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식 은퇴 연령이 60세인 만큼 유효 은퇴 연령과 11.1세나 차이가 나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11년을 더 일해야 노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년 퇴직 시기보다 일찍 은퇴해서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년 퇴직 시기보다 더 일찍 은퇴해가지고 여유 있는 노후를 지낸다. 참 좋은 얘기네요. 네. 부러운 얘기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소득 상위층 노인 중에 일부가 새로 시작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예.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 중에 일부가 그 기초연금에서는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면서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 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일부가 새로 자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420만 명의 노인들은 개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만 65세를 넘어선 노인들은 이달 말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 자격 심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은행에 그 마이너스 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만의 수통장 대출의 이자 납입비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현재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은행이 일반적으로 하루를 이자 납입일로 지정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납입 가능일을 하루나 이틀 더 추가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올 9월까지 관련 4규를 개정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한 뒤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자기합수표 이용에 관한 서비스도 개선이 됩니다. 앞으로 자기합수표의 번호 발행 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교육 문제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이래도 됩니까?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송인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대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입시 공부에 빠져가지고 대학 가는 것에밖에 정신을 쏟을 수밖에 없죠? 네네. 이거 그렇죠.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유, 이거 뭐,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죠. 그냥 비정상도 아니고, 아이고, 한참.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몇이나 됩니까? 저희 나라 외에는. 네. 없죠? 네, 없죠. 네. 이거 정말 뜯어 고쳐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저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 청소년들은 그냥 학생들은 그냥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게 되리라. 네. 또 그러면은 뭐 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사실상 이런 이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특히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을 상당히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문제지 찾아내기만 하면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들이 사교육에 의존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다 잘라버리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장 기업에 들어가서 몇 년 경험해 보면 그런 아이들은 발견이 되죠.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학원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의존적 사고, 독립적 사고를 못 하는 거,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는 거. 자기 그런 거니까. 학습을 못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 의해서 입사 시험까지는 어찌어찌 들어갈 수 있어도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내는 거죠. 입사 시험은 오히려 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가지고요. 온갖 시험도 다 붙어요. 그러니까 학원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학원 빠른 33살까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모범학교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기 적성을 개발해서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좋은 일자리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좋은 일자리가 지금 부모들이 돈과 안정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 돈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 삼고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좋은 일자리라는 게 30대 대기업하고 공기업 금융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준을 딱 그렇게 정했어요. 경총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정규직이면서 남보다 20% 월급 더 많이 주는데 그럼 국책연구기관 KDI 같은 데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는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그런데 한 해에 그 기업에서 창출하는 고용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2만 몇 개. 2009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60만이거든요. 60명 중에서 2명이 거기 가고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이 그 자리 가고 나머지 90% 아이들은 다 루저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신이 내린 직장.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 기준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기업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에서 정말 기업의 장래를 생각하고 기업이 정말 발전하려면 이렇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친구들 이거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시험 봐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당장은 일단은 걸러내야 되잖아요. 워낙 소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일단 1차 서류 단계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벌로 어느 정도 걸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채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그 안에서 자기도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부당한 거죠. 왜 그 학벌로 1차 서류 전형에서 아이들을 차별합니까? 학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 중에서도 졸업한 대학 중에서도 모모한 대학, 그렇죠. 서로 가까이 있는 대학,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산점 주고 그래서 이제 학점과 가산점을 합쳐가지고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건데. 네. 근데 그 공부에 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공부라는 게 이게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국어, 영어, 수학 못하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원 세상에. 박지성 선수 국어, 영어, 수학 잘했대요? 그렇지 않죠. 네? 류현진 선수.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는 또 영어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용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걸 우리 학생들 자신들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네요. 겨를도 없죠. 네. 그렇구나.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대신에. 일단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돈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생각하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규직이더라도 기업이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미래 사회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좀 내가 길러야겠다. 부모나 학생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게 OECD 보고서에서 2010년에 3가지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3가지 능력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 하나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지식 활용. 두 번째 이질적인 문화에서 소통하는 능력. 소통. 세 번째 자립심. 이 3가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던져지면 살아날 수 있는 3가지 힘이다. 한국 사람들, 한국 교육은 이 3가지를 철저하게 누르고 장려하지 않는 중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것, 또 어떤 요건에서든지 소통하는 것, 또 자립심. 지금 현재로서는 지식을 그냥 시험 보면 그때 치르고 그냥 잊어먹죠. 그리고 또 동질 집단들, 아파트 평수, 성적 같은 애들끼리만 다 모여가지고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길러내지 않고. 아파트 평수 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놉니까? 특목고 뭐 이런 아이들 되게 보면 부모 사회적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다 이렇게 모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에만 매달리고 사는데 공부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잘하면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지식 활용할 능력, 소통한 능력, 자립심이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죠? 그때도 없죠. 전혀 아닌 얘기죠. 지금은 그 국영수를 위해서 학원에 가서 열심히 그 공부를 하니까 의존심만 더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IMF를 거치면서 이제 고용 시장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 직장 하나 얻으면 평생 동안 그 직장에 다니는 시대에도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났죠. 그렇다고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 아이들 이 안정성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직장을 가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점수 따기 기계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능력은 또 길러질 수가 없다는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에 방점을 좀 찍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 부모가 약간 여유를 좀 이렇게 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부모님들이 19살에 자기 아이들의 인생이 결판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학습 효과니까요. 학습 효과가 좀 있고 자신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대학교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사회가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됩니까?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는 여유.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요. 그래서 좀 3가지 기준을 저는 좀 저희 단체가 제시를 하는데요. 3가지 기준. 하나는
자기의 적성과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예.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함으로 예. 보람과 예. 만족과 절대적인 어떤 행복을 경험하고 예.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과 안정성을 기준한 좋은 일자리하고는 다른 기준이거든요. 아, 네. 선진국은 다 일자리 기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에 기여, 자기의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네.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더라도 독립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 정도를 사실은 기대하는 건데 네. 과잉 그 염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기다리죠. 네네. 지금 당장에 무슨 저 간판 괜찮은 대학 들어가야 그럼 이제 안심이다. 다리 좀 뻗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맞짱 거짓말인데. 네. 그렇죠? 맞짱 거짓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네. 자신의 적성에 맞고 이 개성에 맞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가 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정말 그렇죠.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옆에서 돈을 많이 벌든 무슨 안정성을 가져도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그렇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좋은 삶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그 일들을 오랫동안 하면요. 옳지. 전문성이 길러져 가지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도 돼요, 나중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불안해도요. 네. 그 길로 오래 가면은 안정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그 교과 과정을 보면 말이죠. 이거 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교과서도 그렇고요. 우리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경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교사 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이야기해 줍니까? 교사들도 자기 경험들이 없으니까 교과서도 사실 되게 딱딱하고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문제는 자기가 진로 적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좋은 적절한 학과 학과 정보가 없어요. 네. 대학 정보는 그렇게 좀 있지만 네. 학과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학과가 아니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가면 네. 내가 원하는 분야에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죠. 교수님이 계신다. 나의 적성에 맞는 학과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네.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네. 그 학과 찾기 운동을 곧 시작할 겁니다. 학과 찾기 운동. 네네. 적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과 찾기 운동. 옳지. 그렇게 물론 그것을 랭킹을 잡는 게 아니고요. 네네. 좋은 정보를 많이 공유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수학과 가면 될 거고요. 그렇죠. 나는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체육과 가면 될 텐데. 특별히 그러나 어느 체육과 네. 어느 교수님이 계시는 어느 체육과까지 가면 더 좋죠. 그렇죠. 네네. 그 자세한 정보를 알면 네네. 내가 정말 거기 가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 이전에 이 진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즘에 사교육 시장도 이 진로 사교육 시장이 아주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보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조사해서 네. 이번에 찾았다 진로라는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것만 보면 기본적인 관점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 좋은 학과 찾기 운동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펼쳐가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책 제목이 뭐라고요? 찾았다 진로. 찾았다 진로. 네네. 이게 비싼 책입니까? 아니요.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요? 네네. 그냥 주면 안 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돈 받고 파는 거죠. 네네. 이게 소책자군요. 소책자예요.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잠시 28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실제로 정확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그것을 국민에게 소개해주고 네. 잘못된 의사결정을 진로 관련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책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저희 뭐 인터넷 주소에 검색창에 사교육 걱정상 딱 치면 저희 사이트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 들어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0원. 네, 500원. 무지 비싸네요. 감사합니다. 공짜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또 이제 후원해서 만든 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정말 이 진로를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신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자식이나 또는 자기 자신이 네네.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소신과 용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남들 다 저거 하는데 나 혼자만 이거 딴짓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특히 부모들이 그런 소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소신과 용기 이전에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게 맞는데 나는 그러나 이 길 갈 거야 하면서 용기를 내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진로와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면 그런 네. 용기를 내기도 쉽게 그렇죠. 그래서 용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소화시키고 정보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아까 그런 이제 저희들이 낸 소직자나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성적을 위한 공부에 매몰되어서 제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마련해 볼까 합니다. 학부모 여러분들과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방청객으로 모시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진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는데요.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될 10년 후를 올바로 준비하는 진로 설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마련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특집 공개 방송 많은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죠. 이 단체는 이 교육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 사교육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드신 단체죠. 활동 오래 하셨습니까? 네, 6년 했습니다. 6년 하셨어요. 6년. 네. 근데 이 사교육이 아주 우리나라의 이 과잉 네. 교육열 네네. 또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 이걸 아주 부채질을 해왔다고 하는 그런 원흉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거 아닙니까? 원흉은 아니고요. 네. 사교육도 우리 입시 경쟁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니까 부작용에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을 좀 바꿔야죠.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렇지만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이 좀 부채질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잠재우고 사실은 정책을 좀 많이 또 바꾸게 해야겠죠. 그 선행학습을 금지시키자고 주장한 단체도 이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네. 주장했고 네. 이번에 국회를 통해서 통과됐죠. 네.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적어도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 출제하는 그 관행들은 없어지게 됐고요. 예. 그리고 대학에서 그 대학 과정을 치르는 대학 논술도 없어지게 되었고 네. 이제는 학원 사교육을 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법에는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없습니다. 학원에 대한 규제가 없죠. 의원들이 학원을 의식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을 곧 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원 선행 사교육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원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분들도 양심적인 분들은 저희 입장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각오는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사교육이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의 그 적성을 찾아주고 진로를 개척해주는 사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과열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학원이 다 간판을 좀 바꿔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학교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충해주는 사교육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그렇게 불안 부추기지 않고 적절하게 안내하는 사교육도 필요하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말씀 나눌 시간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적성을 찾는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성 검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것들을 도와주는 그렇죠. 사교육이 됐든 공교육이 됐든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교육 없는 걱정 없는 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후보자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죠. 후보자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된다. 또 후보자 개인의 인성과 됨됨이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6990님께 선물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